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4월 봄의 화사함과 따뜻함이 늘 깃들기를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10년 만에 연방의회 연단에서 연설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3분여간의 연설을 통해서 자유를 핵심으로 한미동맹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짚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의 확장 억제 강화를 약속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정부 고위 당국자는 사실상 핵 공유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보스턴으로 이동해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에서 정책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후 내일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러시아가 핵 우산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로 한 한미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국제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타이완 해협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한미 정상의 공동 성명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시했다면서 중국은 외교 경로를 통해 공식 항의했습니다.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를 만드는 법안이 미 의회에서 재발의됐습니다. 한국 국적자의 연간 최대 15,000개의 전문직 취업 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신종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아쿠르투스의 첫 감염 사례가 LA에서도 보고됐습니다. 이 증상이 기존 코로나와는 달라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번 주말 남가주 일원의 낮 최고 기온이 100도에 달하는 폭염이 닥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하지만 내주 초부터는 다시 기온이 내려가고 약간의 비 소식도 있습니다. LA 수도전력구 DWP가 겨울철 쌓인 눈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면서 홍수 위험 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수로 복구 작업도 한창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주 전역 교사들의 월급을 50%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교사 부족이 원인입니다. 4.19 폭동이 발생한 지 이번 주말로 31주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일 갈등은 그동안 꾸준히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4.19 폭동에 대한 인식 개선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중국계 미국인의 약 4분의 3이 지난 1년간 인종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한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시시피강 상류 일부 구간이 범람해 지역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고 일부 구간 주민들은 피해 확산에 대비해서 모래주머니로 벽을 쌓는 등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다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9년 8월부터 적용됐던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해제 수순에 들어갑니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반대했던 보건의료단체들이 다음 주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갑니다. 긴장감이 높아지자 정부는 급히 대처에 나섰습니다. LA 다저스가 피츠버그와의 경기에서 2대6으로 패했습니다. LA 엔젤스는 오클랜드와의 경기에서 8대7로 승리했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맨유와의 경기에서 천근 같은 동점골을 터뜨려 팀의 2대2 무승부를 이끌어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7.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는 오늘도 아침 한때 흐리지만 점차 맑아지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74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4월 28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10년 만에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연방의회에서 연설했습니다. 연방의회는 현재 부채 한도 법안을 놓고 대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연설을 듣기 위해 의원들이 회의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연방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연설을 환영하면서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이어가자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어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소식으로 모닝뉴스 2부 시작합니다. 어제 연설 정리해봅니다. Y10입니다. Congress, I have the high privilege and distinct honor to present to you His Excellency Young Song-yeol,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나란히 선 상하원 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소개하자
회의장 가득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메카시 하원 의장은 연설 시작 전 자신의 SNS에 윤 대통령 내외를 맞이하는 동영상을 게시하며 이번 연설이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역사적 한걸음이라고 썼습니다. 연설 이후 바이든 대통령 측근인 민주당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윤 대통령이 동아시아 안보의 기초인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워싱턴 선언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원 외교위원장인 공화당 마이클 맥콜 의원은 YTN 기자와 만나 윤 대통령 연설이 매우 인상 깊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규탄한 대목이 특히 눈에 띄었다고 말했습니다. 한인 사회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민주당 실라 잭슨 의원도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습니다. And it is important to take note of the fact of the strong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아미베라 의원은 한미동맹은 역대 가장 강력하다고 말했고 공화당 돈 베이컨 하원 의원은 윤 대통령이 한국전 참전용사에게 감사를 표한 부분을 주목했습니다. 지금 미국 의회는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부채 한도 법안을 하원에서 공화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면서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지만 윤 대통령 의회 연설에는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참석해 본회의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한편 어제 윤 대통령의 연설이 끝난 뒤에는 연방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트윗을 비롯해 SNS를 통한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 의원은 윤 대통령을 맞이하는 영광을 얻었다며 그의 방문은 강력한 민주주의와 혁신 시장 경제, 핵심 군사 동맹이라는 우리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민주당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도 윤 대통령의 연설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면서 한미동맹은 동아시아 안보의 기초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원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 애덤 스미스 의원도 별도의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의회 연설은 한미동맹의 강력함을 보여준다며 우리의 동맹을 강력하게 다지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협력에 박수를 보낸다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미국 핵으로 한국을 더 강하게 지킨다라는 워싱턴 선언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골자였습니다. 이 워싱턴 선언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 브리핑에서 워싱턴 선언이 발표된 이후 한국 대통령실은 사실상 핵을 공유하는 것으로 느껴질 거라며 의미를 뒀습니다. 이 말이 나오자마자 백악관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KBS입니다. 미국의 핵자산으로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는 수위를 더 높이겠다. 정보나 전략도 더 많이 논의하겠다.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 주요 내용입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그 효과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시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루 뒤인 오늘 미국 백악관 고위당국자가 이 발언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에드 케이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국장은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 핵 공유라고 설명한 한국 측 발언에 동의하느냐는 물음에 미국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에서 핵 공유라는 말은 핵무기 통제, 즉 누가 핵 사용 권한을 가지느냐와 관련된 건데 워싱턴 선언엔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핵 사용 권한은 미국 대통령에게만 있고 공유는 불가하다는 입장이 강한 미국이 핵 공유란 표현이 나온데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겁니다. 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같은 취지의 말이 있었습니다. I have absolute authority as commander-in-chief and the sole authority to use a nuclear weapon, but 백악관은 워싱턴 선언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들여가는 게 아니라고도 반복해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자칫 입장이 다른 걸로 여겨질까 대통령실은 진화에 나섰습니다.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게 아닌 건 맞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안보 불안을 덜고 안전한 한국이 될 거라는 취지를 설명하려 한 발언이라고 했습니다. 일종의 비유적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한국도 미국도 서로 견해가 다른 건 아니라는 입장을 따로 밝혔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이번에 강하게 재확인했다며 워싱턴 선언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타이완 해협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한미 정상의 공동 성명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시했다면서 중국이 외교 경로를 통해 공식 항의했습니다. 관영 매체들은 미국의 해구산 강화가 중국을 겨냥했다고 경계하면서도 실속 없는 선언일 뿐이라고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네, 어젯밤 주중 한국대사관 2인자인 정무공사가 중국 외교부 아시아 담당 국장과 만났습니다. 중국 당국은 약속하고 만났다는 뜻의 약견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통상 우리가 타국 외교관을 불러 항의할 때 쓰는 초칠한 용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중국은 한미 공동성명의 잘못된 표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 측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실히 지킬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 브리핑에선 타이완 관련 언행에 신중하고 위험한 길을 가지 말라고 경고했었죠. 타이완의 현상이란 양안이 하나란 사실뿐이라며 두 개의 중국을 만들려는 외세야말로 현상 파괴 주범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발언인데 아직 중국이 미국 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했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이번 방미 최대 성과로 꼽은 확장 억제 강화 약속을 실속 없는 선언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북핵에 맞서 미군 핵잠수함을 한반도에 수시로 보내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심리적 위안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전례 없는 확장 억제 약속을 받았다는 공치사는 전례 없는 자주성 상실이라는 말로 비꼬았습니다. 한국은 핵 공유를 원했지만 핵 결정권조차 얻지 못했고 미국은 비용이 들지 않은 선언문 한 장으로 한국의 체면만 살려줬다는 겁니다. 대신 이번 공동성명은 내용과 말투 모두 워싱턴에서 쓴 것 같다며 한국은 서명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그러면서도 미군의 핵 우산 강화가 동북아시아의 늑대를 불러들이는 격이라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을 겨냥한 숨겨진 측면이 있다면서 이것이 한국의 잠재적인 위험으로 작용하게 될 거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한국 때리기를 통해 미국을 견제하는 이런 방식 앞으로 더 빈번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미 정상이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회담에서 대만 해협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직후 미국과 중국이 대만 해협 주변에서 각각 군용기 등을 띄우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군은 대만을 거의 한 바퀴 돌았던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드론을 이용해서 대만을 한 바퀴 도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해군 7함대는 성명을 통해 포세이돈이 국제 공역인 대만 해협 상공을 통과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비행은 이달 초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의 미국 회동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중국이 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진행한 이후 약 2주 만에 또 이렇게 군사적인 충돌이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다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9년 8월부터 적용됐던 일본의 수출 규제는 이제 해제 수순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YTN입니다. 네, 담당 부서인 일본 경제산업성은 오늘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올렸습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에 관한 의견 모집을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하며 다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복귀시키기 위한 절차를 사실상 시작했습니다. 교도통신도 경산성이 한국을 수출 절차상 우대하는 그룹 A에서 배제한 조치를 취소하고 대상국에 재지정한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경산성은 지난 25일까지 한국 정부와 수출 정책 대화를 가진 결과 이번 조치를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대화에서 한국의 수출관리 체제와 제도, 운용 상황에 대해 엄격하게 검증한 결과 실효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산성은 2019년 8월 수출관리 체제에 부족한 점이 있다며 한국을 우대국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앞서 2018년 10월에 나온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였습니다. 일본이 4년 가까이 이어진 규제를 풀기로 한 것은 지난달 초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3자 변제로 풀겠다고 발표한 뒤에 나온 것입니다. 일본은 지난달에는 반도체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도 철회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산자부는 입장문을 내고 일본의 정령 개정 의견 수렴 절차 개시를 환영하며 앞으로 관련 절차가 조속히 완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수출입 고시를 관부에 게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태현입니다. 라디오 설 모닝뉴스 2부 미국과 국제 소식은 정말 핫하고 촉촉하고 맛있는 사상 최고의 맥도날드 버거가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먹고 싶은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4월 28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 오늘도 아침 한때 흐리지만 점차 맑아지겠고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과 일요일 역시 아침 한때 흐리다 맑아지는 날씨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낮 기온은 3, 4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중에는 비 소식과 함께 꽃샘추위가 찾아와 급격한 기온 변화를 보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낮 최고 기온이 60도대에 머물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비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면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4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9도, 58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87도, 55도, 해안 지역은 62도, 54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46도, 낮 최고 기온은 62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킴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소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및 의회 연설과 관련해 한미 관계가 어느 때보다 튼튼하고 북한이 뚫고 들어올 틈이 없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 의회 연설 뒤에 일부 언론과 진행한 화상 인터뷰에서 한미 관계는 굳건하다며 핵 개발을 하고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며 긴장감을 높이는 북한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라면서 이같이 밝힌 것입니다. 김 의원은 일본을 포함한 한미일 3자훈련도 중요하고 한국이 쿼드에 참여하는 것을 넌지시 이야기하고 있는데 쿼드와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연설에서 한국계 하원의원 4명을 직접 거명한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며 한미 두 나라의 관계를 위해서 좀 더 자부심을 갖고 일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의원도 어제 성명을 내고 자랑스러운 이민 1세대 한인으로 한미 양국이 중요한 동맹국 관계를 강화하는데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공조 강화를 통해 양국 경제 성장과 이익이 되는 경제무역 협정을 구축할 수 있다며 한국은 이 지역의 평화를 증진하고 북한의 침략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미국의 파트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전문직이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쉽도록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부자를 만드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재발의됐습니다. 한국과 파트너 법안은 미국 정부가 전문교육과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연간 최대 1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 E4를 발급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현재 미국은 H-1B 비자를 통해 전 세계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직 취업 비자를 발급하고 있지만 비자 한도가 연 8만여 개로 제한돼 있어 경쟁이 치열한 상태입니다. 미국은 이와 별개로 캐나다와 멕시코, 싱가포르, 칠레, 호주 등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5개 나라에 대해서 국가별 연간 쿼타를 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의회의 상하원을 통과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까지 해서 입법이 완료된다면 한국도 HB 비자와 무관하게 연간 최대 15,000개의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2013년도부터 연방의회 회기 때마다 이 법안이 발의됐고 작년 2월에는 하원을 통과했지만 이후 회기가 바뀌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킴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소위원장과 지안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캘리포니아주 전역 교사들의 월급을 50% 인상하는 법안이 추진 중입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주 교사들의 월급을 앞으로 7년 동안에 걸쳐 50%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 AB 938이 토렌스를 지역구로 하는 알 무라수치 가주 하원위원회에 의해서 26일 선보였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주 전역의 교사들의 연봉은 2030년까지 50%가 인상됩니다. 최근 가주 전역에서 교사 부족 현상이 심화된 것이 법안 상정의 배경입니다. 교사들의 임금이 인상되면 젊은이들을 교직으로 유치하는 것이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렌트비가 비싼 대도시의 경우 교사들의 임금으로 학교 주변의 주거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 임금 인상이 절실하다고 무라수치 의원은 밝혔습니다. LA 통합교육부의 경우 최근 교직원들의 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이번에 상정된 주 교사 임금 인상안에 이미 상당 부분 부합되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LA 통합교육부에서는 교육부 학교에서 버스 운전사, 카페테리아 직원, 청소부, 교사 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서비스 노조 직원에 대해서 30%의 임금 인상을, 그리고 교사 노조에 대해서는 21%의 임금 인상을 타결한 바 있습니다. 21% 임금 인상안에 따라 LA 지역 교사들의 초봉은 2025년까지 6만 9천 달러로 인상됩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평균 연봉은 2025년까지 10만 6천 달러로 인상됩니다. 가주 전역의 교사 평균 연봉은 현재 8만 8천 달러이며 스몰타운의 경우에는 교사 초봉이 연 4만 7천 달러에 불과합니다. AB 938은 주정부가 학교 재정을 위한 주정부 펀딩을 늘리고 각 교육부가 늘어난 주정부 펀딩을 교사들의 임금을 인상하는 데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매해 교육부로 하여금 교사들에게 얼마나 임금이나 베네핏을 제공하고 있는지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펀딩이 늘어났음에도 교사들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가 추가 펀딩을 중단한다는 내용입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LA시의 알프레스코 식당 야외 영업 프로그램 연구화가 한 발짝 더 가깝게 됐습니다. LA시 도시개발위원회가 어제 팬데믹 기간에 신설됐던 알프레스코 식당 야외 영업 프로그램 연구화 계획안을 승인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 알프레스코 프로그램 연구화 계획안은 다음 단계로서 LA시의회 개발토지사용관리위원회가 이 계획안을 논의하게 됐습니다. 캐런 베스 LA시장은 이 같은 진전에 성명을 내고 지지를 발표했습니다. 알프레스코는 스몰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사회 활기를 불어넣는 더 나은 방법을 보여주고 있고 이어 식당과 식당 직원, 손님들을 위한 올바른 결정으로서 큰 진전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LA시 어린이 보호구역 등 모든 정규 학교 주변 도로에 과속 방지턱이 설치될 가능성이 큽니다. LA시의회 교통위원회는 모든 학교 주변 도로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교통위원회는 적용 지역을 초등학교로 한정했던 조례안을 모든 학교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폴 크레코리안 시의장, 유니스 헤르난데스 시의원, 헤드하트 시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개정된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LA 통합교육군의 모든 학교 주변 도로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시의회에 따르면 과속 방지턱 한 개 설치비는 평균 2만 달러입니다. LA 통합교육군의 모든 학교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면 7천만 달러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19 폭동이 발발한 지 이번 주말 31주기를 맞게 됩니다. 한인단체들은 한일 관계가 그동안 많은 회복이 이루어졌지만 인식 개선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한인 사회의 가슴 아픈 역사이자 한국 커뮤니티 간 큰 상처를 남긴 4.19 폭동이 이번 주말 3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한국 간의 관계는 그동안 상당히 개선됐다는 평가입니다. 한국 커뮤니티 간 화합에 큰 역할을 해준 것은 교회로 교회를 통해 커뮤니티가 소통을 이어가면서 교회가 LA의 한인과 흑인 커뮤니티가 서로를 이해하고
그동안 쌓인 오해와 갈등을 풀게 되는 큰 의미 있는 공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인과 흑인 정치권에서 각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리더들이 교류하면서 커뮤니티에 이익이 되는 정책 수립을 위해 함께 노력하면서 두 커뮤니티의 벽은 많이 허물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안정의진흥협회의 존김 변호사입니다. 연대를 해가지고 같이 일을 한 결과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블랙 라이브스 매터 같은 거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도 지지하는 그런 걸 했었고, 동양계 상대로 하는 혐오 범죄나 혐오 행위에 대해서 규탄하고 또 도움 준다고 이렇게 그 흑인 커뮤니티나 단체나 리더들이 같이 활동을 했고요. 하지만 한흑 커뮤니티는 4.19 폭동에 관한 인식에 있어서는 여전히도 간극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한인과 흑인 사회 간 갈등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4.19 폭동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장차는 역사적으로 두 커뮤니티가 미주 사회에 정착하며 서로 겪은 것들이 다르고 주류 사회로부터 받는 시선들이 다르다 보니 서로 입장에서 보는 4.19 폭동에 대한 인식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스티브 강 한인 민주당 협회 이사장입니다. 그동안 이제 흑인 커뮤니티가 특히 이제 1992년도에는 더욱더 인종차별과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으로 이제 흑인 커뮤니티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인 커뮤니티 간의 갈등을 통해서 이런 폭동이라는 안타까운 역사가 이루어져서 그런 것에 관련된 이제 좀 갈등과 오해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타운 내 주요 한인단체들은 앞으로 한인 커뮤니티들이 4.19 폭동에 관한 역사적인 인식에 대해 서로 배우고 이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가 더 높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올 들어 처음 발생한 대형 산불인데요. 작년보다 비교하면 한 석 달가량 늦은 상황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동남부 샌버나디노 구규림 리버사이드 근처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높파이어라고 명명이 됐죠. 캘리포니아 소방국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 처음 발생한 이번 대형 산불입니다. 10에이커 이상 면적을 태운 상황입니다. 지난해 첫 대형 산불이 1월 21일에 발생했는데 이후 4월 27일까지 총 13건의 대형 산불이 캘리포니아주에 발생했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올해는 대형 산불 발생 시점이 석 달이나 늦었고 피해 규모도 적은 셈입니다. 샌버나디노 소방서는 수풀이 여전히 꽤 젖어있는 상태여서 화재 진압이 작년보다 훨씬 수월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LA타임즈는 지난 겨울 캘리포니아에 여러 차례 내린 폭설과 폭우의 영향으로 산림의 습도가 작년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시시피강 상류 일부 구간이 범람해서 지역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고, 또 일부 구간의 주민들은 피해 확산에 대비해서 모래주머니로 벽을 쌓으며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 주 초에 시작된 이번 홍수 사태는 미시시피강의 발원지 미네소타주 북부의 겨우내 쌓였던 거대한 눈더미들이 봄 날씨로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현재까지 위스콘신, 아이오와 일리노이주에 피해를 안겼습니다. 미네소타와 위스콘신 주경계의 미시시피 강변 주택가 주민들은 강 수위가 계속 높아짐에 따라서 대피한 상태입니다. 또 2019년 막대한 홍수 피해를 당한 아이오와주 버팔로와 일리노이주 몰린 등의 주민들은 이번 주 주말이나 다음 주 초 고조에 이를 홍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모래주머니를 쌓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에 지난 주말 글렌데일 지역의 식당이나 스몰 비즈니스 5군데가 절도 피해를 당했다. 밤사이 5군데 식당이 스몰 비즈니스가 절도 피해를 당했다는 소식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웨스트 LA 지역의 5군데의 레스토랑이 절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5군데의 레스토랑이 절도 피해를 입었고 LA 경찰국은 혹시 제보자 아니면 인근 지역에 감시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3군데의 레스토랑은 유리창이 모두 깨졌고 현금 출납기가 강탈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이 조사 중이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 당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종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LA에서도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로컬 소식 김지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인도 등지에서 확산하고 있는 신종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아크투루스가 LA에서도 첫 감염 사례가 보고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CDC에 따르면 아크투루스는 기존 코로나19 오미크론보다 전염력이 더 강하고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들과는 달리 결막염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막염의 증상인 눈의 충혈과 가려움증은 각막 손상을 초래할 수 있고 알레르기로 혼동하기 쉽기 때문에 신속히 대처를 해야 합니다. 특히 시니어들과 지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부스터샷을 맞고 손을 자주 씻을 것, 눈과 얼굴을 만지지 말 것, 아플 때는 집에 있는 것이 권고됩니다. 무료 코비드 검사 키트는 LA 카운티 도서관과 커뮤니티 사이트, 퍼블릭 헬스 백신 검사장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주문도 가능합니다. 무료로 백신과 부스터샷 접종은 LA 카운티 전역의 백신 접종소에서 가능합니다. 예약 접수는 vaccinateLAcounty.com이나 1833-540-0473으로 하면 됩니다. 산타모니카시 정부가 산타모니카시 공무원에게 성폭행을 당한 124명의 아동들에게 1억 2,2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시 당국이 산타모니카시 공무원으로 폴리스 액티비티 리그 자원봉사자로 활동해온 에릭 율러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124명에게 추가로 1억 22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슐러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한 229명의 아동 피해자들에게 산타모니카시가 지급하게 될 보상금 총액은 2억 3천만 달러로 불어납니다. 성폭행범인 에릭 율러 씨는 20여 년에 걸쳐 방과 후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율러 씨는 시 경찰국과 친분을 유지해 오면서 지난 1989년부터 2010년까지 경찰인 양 행동하면서 방과 후 농구나 야구 경기가 끝난 후 아이들을 픽업해 병원 시설로 데려가 성폭행을 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형편이 넉넉지 못한 이민자 출신 가정 자녀들이었습니다. 율러 씨는 2018년에 체포됐는데 보석으로 풀려난 후 자택에서 자살했습니다. 당국은 성폭행을 일찌감치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2018년까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김지윤입니다. 오픈뱅크의 올 1분기 순이익이 소폭 감소했습니다. 예금과 대출은 늘었습니다. 오픈뱅크의 지주사인 OP뱅콕이 공개한 1분기 실적에서 오픈뱅크는 750만 달러의 순이익, 48센트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해 전분기보다 순이익이 6.2%가 줄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7.6%가 줄었습니다. 예금은 19억 달러로 전분기보다 1% 늘었고 지난해보다는 14%가 늘었습니다. 대출은 17억 달러로 전분기보다는 0.8% 늘고 지난해보다는 18%가 늘었습니다. 자산은 22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6%가 늘었습니다. 중국계 미국인의 약 4분의 3이 지난 1년 동안 인종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한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과 미국 내 중국계 지도자 그룹인 백인위원회가 어제 공동으로 발표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힌 것입니다. 위원회는 1년에 걸쳐서 미국 46개 주에서 중국계 미국인 약 6,500명을 대상으로 건강, 경제, 사회, 정치적인 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이것은 중국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역대 최대 규모이자 가장 포괄적인 조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계 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대다수 중국계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미국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고 문화적으로 융화됐다고 여기지만 그들은 또한 소외를 당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설문 응답자 74%가 지난 1년간 인종차별을 경험했고 55%는 증오범죄나 괴롭힘과 관련된 자신의 안전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럽의 기차 안에서 이탈리아 여대생들이 아시아계 미국인을 조롱하고 비웃는 듯한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에 대한 비판 쏟아지고 있습니다. KBS입니다. 이탈리아 유명 관광지로 가는 기차 안입니다. 젊은 여성 3명이 계속 웃으면서 중국어 인사말을 섞어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촬영을 의식한 듯하지만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이 영상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람은 파키스탄계 미국인 영화 감독 마흔워 유세프입니다.
함께 올린 글에서 그녀는 중국계 미국인인 남자친구와 어머니 등과 함께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면서 노골적인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불쾌하고 인종차별적 목소리로 니하오라고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고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해갔다는 겁니다. 지난 24일 틱톡에 올라온 이 영상은 2천만 회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적 행동에 분노한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은 해당 영상에 등장한 여성들의 소셜미디어 계정은 물론 다니는 대학까지 찾아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탈리아 최대 일간지를 포함한 현지 언론에서도 이번 사건을 잇따라 보도하고 있습니다.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해당 여학생들이 다니는 대학들은 모든 형태의 인종주의와 차별에 반대한다는 공개적 입장을 잇따라 표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인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안경.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측이 시행한 세탁기 세이프가드 부당성을 놓고 세계무역기구에서 벌인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지었습니다. 패널 보고서가 채택이 된 건데요. 한국 측 손을 들어준 패널 보고서를 WTO가 채택한 것입니다. 패널 보고서 채택은 승소 확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이 2018년 5월 미국 측 세탁기 수입 규제 부당성을 따지기 위해 제소한 지 5년 만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핵심 광물 분야 유연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 추가 인센티브 제공을 예고했습니다. 한국 자동차 업계가 받는 불이익이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입니다. 한미 두 정상은 정상회담 직후 삼성과 현대차를 비롯한 우리 기업에 타격을 줄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해 구체적인 해법 대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So I think it's a win-win. Most of the South Korean companies believe that there's somehow a U.S. effort to slow them down, prevent their growth, or anything like that. We'd like to see them grow. 전후방 효과로 나오는 다양한 넓은 이런 산업 생태계 구축에 또 많은 투자와 일자리의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 세대에게 어떤 도전과 혁신 의지를 한미가 이와 관련해 계속 협의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핵심 광물 분야의 유연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추가 인센티브 제공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현재의 IRA상 인센티브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The IRA produces a lot of incentives to generate more, but it is insufficient. We are going to have to take further steps to try to find ways to both smooth the markets and to get more minerals onto the market. 또 미국 내 모든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것이 아니라며 동맹국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북미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시행한 미국은 지난달 세부 시행 규칙을 통해 핵심 광물 및 배터리 요건을 강화해 이를 만족하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차와 기아를 비롯해 대부분의 외국 업체의 전기차들이 보조금 지급 대상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해당국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의류회사 갭, 비용 절감과 경영 개선을 위한 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1,800명을 정리 해고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팀 마틴 CEO가 성명을 내고 갭의 미래를 위해 회사 재구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클라우드 업체인 드롭박스가 전체 직원의 16%인 500명가량을 해고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드롭박스의 드루 휴스턴 최고 경영자는 회사가 여전히 이익을 내고 있지만 경기 둔화에 따른 사업 압박으로 일부 투자는 지속 불가능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AI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업계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이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인력을 재편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하면서 감원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 플랫폼이 1분기 실적에 힘입어 14개월여 만에 어제 주가 최고치를 찍었었습니다. 메타가 주가를 찍은 거 깜짝 실적 영향인데 굉장히 오래간만에 있는 일입니다. 한편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월가의 예상을 상회하는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분기 1274억 달러 매출을 기록했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지난해보다 9% 늘어난 것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지금 이제 NBA 플레이오프 2라운드 진출하는 6개 팀 모두 확정이 됐습니다. 두 팀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세크라멘토 킹스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그리고 멤피스 그리즐리스와 LA 레이커스 이렇게 4팀 가운데 2팀이 이제 2라운드에 진출하게 됩니다. 어제 보스턴이 애틀란타를 128대 120으로 꺾고 시리즈 전적 4승 2패로 2라운드에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지금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3승 2패로 앞서 있는 가운데 오늘 세크라멘토 킹스와 경기를 6차전 경기를 갖고요. LA 레이커스도 현재 3승 2패로 앞서 있는 가운데 오늘 저녁 7시 30분 멤피스와 경기를 갖습니다. 김하성 선수가 3경기 연속 안타와 함께 도루도 1개를 추가했습니다. 오타니는 한 이닝 홈런 2개를 내주고 5실점했지만 스스로 3안타를 쳐내는 등 타선이 폭발해 시즌 4승에 성공했습니다. Y10입니다. 3회 첫 타석에 들어선 김하성은 150km 빠른 공을 밀어쳐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3경기 연속 안타로 그간 부진에 빠졌던 타격감을 되찾았습니다. 전날 도루 2개를 기록했던 김하성은 이틀 연속 빠른 발을 과시하면서 시즌 4번째 도루도 기록했습니다. Runner goes, pitch is high to throw. The swipe not even close. Kim. 4회 만루 기회에서는 타구가 3루수 정면으로 가면서 아쉽게 타점을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샌디에이고는 컵스에 홈런 3개를 내줘 5대2로 역전패했습니다. 전날 3안타 3도루로 그라운드를 누볐던 피츠버그 배지와는 6회 대주자로 교체 출전했을 뿐 타석에는 서지 못했습니다. 3회까지 오클랜드 타선을 손쉽게 요리하던 오타니의 제구가 5대0으로 앞선 4회 들어 크게 흔들립니다. 주자 2명을 내보내고 3점 홈런을 얻어맞더니 다시 투런 홈런을 추가로 내주면서 단숨에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Center field and deep. Trout back. Trout at the wall and that baby's gone. This ball game is tied. 하지만 타석에서는 여전했습니다. 단타와 2루타, 3루타를 차례로 쳐내며 야구 천재의 모습을 유지한 오타니는 마지막 타석에선 공이 펜스 바로 앞에서 잡히면서 아깝게 사이클링 히트 대기록을 놓쳤습니다. 0점대였던 평균 자책점은 1.85까지 치솟았지만 타선의 도움 속에 팀이 8대7로 승리하면서 오타니도 시즌 4승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토트넘의 손흥민이 맨유와의 홈경기에서 리그 9호 골을 터뜨리면서 팀을 패배 위기에서 건져냈습니다. 지난주 뉴캐슬에 크게 져서 팬들에게 미안했다는 손흥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결과라고도 말했습니다. KBS입니다. 지난주 뉴캐슬에 대패를 당했던 토트넘은 맨유전에서 산초와 레시포드에게 연속골을 얻어맞고 또 흔들렸습니다. 후반 들어 정신력을 다잡은 토트넘은 11분 포로의 아웃프런트 슛으로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케인이 만들어준 결정적인 골 기회를 놓친 손흥민은 아쉬운 마음에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절치부심한 손흥민은 후반 34분 케인이 올려준 패스를 이번엔 놓치지 않고 리그 9호 골로 마무리했습니다. 수비수 로메로의 고공 헤드, 케인의 폭넓은 시야, 그리고 손흥민의 결정력이 만들어낸 작품이었습니다.
맨유전 동점골로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에 한 골만 남겨둔 손흥민은 팬들에게 미안한 마음부터 전했습니다. We feel really sorry for that performance and for that results. And obviously today we want to bring a good energy. Obviously with them, I think I'm really appreciated that their supporting was amazing and they were fighting with. 손흥민의 동점골로 4위 맨유와 무승부를 이끌어낸 토트넘 선수들은 다시 원팀으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And I felt like our fans must have seen a team that were fighting for each other and running for each other. It's important in football. 리그 4위 맨유를 끈질기게 추격 중인 토트넘은 남은 5경기에서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위한 큰 동력을 얻었습니다. KBS 뉴스 손기성입니다. 2023년 4월 28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날씨 따뜻하다고 합니다. 야외 활동하기 딱 좋은 날씨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야외 활동 한번 계획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추워진다고 그러니까요.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 요새 참 LA 날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메디칼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 상해 브라이언 하필라와 CG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